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낱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요, 여러분. 그렇지. 부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많이 들어서는 정도 이해를 하고 있죠. 맞아요. 부피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물체가 한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를 부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건널비는, 그렇지. 넓이긴 넓이인데 무엇의 넓이일까요? 맞아요. 겉의 넓이에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건널비이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겉은 뭐예요? 그렇지. 직육면체는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겉면의 넓이의 합을 직육면체의 건널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안에 있는 그림들을 살펴보면요. 그렇지. 이번 신제품은 어떤 상자에 담으면 좋을까요? 포장지가 덜 드는 상자라면 더욱 좋을 텐데요. 자, 포장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뭐, 건널비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같은 양을 담는 상자라도 모양에 따라 포장지를 적게 쓸 수 있겠구나. 상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무엇인가를 담는다고 하네요. 그렇지. 무엇인가를 많이 담으려면 부피가 어때야 될까? 그렇지. 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부피, 그리고 건널비랑 관련된 내용의 사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자, 이번 단원을 문제없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다각형의 둘리와 넓이, 특히 이게 뭐예요? 그렇지. 1제곱센티미터. 1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그대로 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렇지.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랑 세로를 곱하면 된다. 이러한 내용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직립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교과서가 이야기를 해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배울 내용은 뭐 어차피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공부하기 앞서 여러분, 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5학년 때 잘 배웠는지 선생님이 확인하는 문제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그 선생님이 직사각형을 하나 이제 그렸는데요. 자,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렇지. 넓이는 당연히 얼마예요? 맞아요. 4,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4, 3, 12에서 12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게 이 제곱 센티미터가 4cm 곱하기 3cm 해서 12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게 틀리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센티미터 같은 경우는 무엇의 단위예요? 맞아요. 길이의 단위이죠. 자, 그리고 제곱센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맞아요. 넓이의 단위예요. 물론 이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녀석이 센티미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녀석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단위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려면요. 그렇지. 넓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넓이는 무엇의 개수를 세는 거다? 맞다.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왜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냐라고 하는 것은요. 가로가 4cm라는 말은 이 가로 한 줄에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넣어가지고 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다? 그렇다. 4개이다. 4개이다. 4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때요? 그렇지. 우리가 또 세로를 곱하지. 세로에 3을 곱해요. 이 세로의 3에서 이 3cm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맞아요. 1제곱센티미터가 단위 넓이기 때문에 세로가 3cm면 이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3줄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4개씩, 하나, 둘, 셋, 넷, 4개씩, 한 줄, 두 줄, 3줄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무엇이 나온다? 그렇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미안해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센티미터가 합쳐져서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넓이를 구하는 것은 무엇의 개수를 세는 거다? 그렇지.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건데 조금 더 편하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단위 넓이를 세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는 부피도 굉장히 이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교과서 첫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립면 제후피를 비교해 볼까요? 자, 그렇죠. 바로 부피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과자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 부피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한단다. 자, 그렇지. 그래서 부피가 크면 그렇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부피가 작으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어느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클까요? 여러분, 어느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봤을 때 나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 그렇지. 바닥에 닿는 면의 크기가 가랑 나랑 같은데 나가 어때요? 그렇지. 높이가 더 높죠. 자, 그럼 또 다랑 비교해 봤을 때도 나는 다랑 비교해 봤을 때 높이는 같은데 바닥에 닿는 면의 길이가 어때요? 크기가 더 어때요? 그렇지. 나가 더 크죠. 그래서 나가 부피가 왠지 가장 클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부피를 어떻게 비교했는지 말해 보세요. 자, 그렇죠. 선생님이 어떻게 비교했어요? 맞아요. 높이 비교하고 바닥에 닿는 면의 크기를 어때요? 비교해서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두 상자의 부피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아, 그렇죠. 방금 전에는 바닥에 닿는 면의 크기가 같고 높이만 다른 경우, 높이가 같고 바닥에 닿는 면의 크기가 다른 경우를 알 수 있는 이 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했는데 이 나가 빠지고 나니까 이거 뭘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졌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자,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가 부피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여기 안에 넣어봐서 더 많은 물건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 상자의 부피가 어떻다? 그렇지,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두 상자의 부피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바닥에 닿는 면도 크기가 다르고 높이도 크기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그렇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건으로 상자를 채워본다. 이렇게 하면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2번. 상자에 들어있는 벽돌과 타일의 수를 세어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자, 그렇죠. 방금 전에 우리가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건으로 상자를 한번 채워서 부피를 비교해 보자 그랬죠. 자, 그래서 가나다 해가지고 자, 벽돌을 넣었는데요. 그렇지. 좀 이상하죠. 분명히 방금 전에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같은 것 같은데 다는 어때요? 조금 다르네요. 자, 세 상자 중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는 어느 상자와 어느 상자인가요? 그렇지. 당연히 같은 크기, 같은 모양의 곳으로 채워야 되겠죠. 하지만 다는 어때요?
크기도 모양도 다르죠. 그래서 다의 개수와 뭐 가나의 개수를 비교해서 부피를 구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상자는 다고요. 자,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는 가와 나가 되겠죠. 자,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다시 이야기해 주면 어때요? 그렇지. 안을 채우는 벽돌의 크기와 모양이 가나는 같지만 다는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3번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그렇지. 쌓기나무 어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크기도 모양도 어때요? 모두 같죠? 자, 그래서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어떻게 비교한다? 그렇다. 쌓기나무로 직육면체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쌓기나무에 무엇을 세어본다? 수를 세어본다. 당연히 더 많은 수의 쌓기나무로 만들어진 직육면체의 부피가 어떨까요? 맞습니다. 더 크겠죠. 자,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부피를 비교했을 때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무엇이 편리해요? 맞아요. 쌓기나무의 크기는 모두 같기 때문에 일일이 비교해 보지 않아도 쌓기나무의 수만 세어도 어때요? 맞아요. 어떤 직육면체가 부피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불편한 점은 뭘까? 불편한 점은 자칫 쌓기나무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뭔다? 그렇지. 부피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편한 점,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부피를 비교하는 쌓기나무의 크기를 통일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통일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그렇죠. 부피의 단위를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쌓기나무의 개수를 센다 그랬는데요. 이게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쌓기나무, 부피를 구하기 위한 쌓기나무의 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못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 요거라고 쓰고 1 무엇이라고 읽는다? 그렇지.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이게 여러분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이 녀석. 선생님이 실물로 보여줄게요.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한다. 그리고 이 크기는 전 세계가 어떻다? 그렇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한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맞다. 물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무슨 물건의 부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녀석, 가로, 세로, 높이가 1세제곱 센티미터, 1cm인 이 정육면체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물이니까요.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보여줄까요? 얘가 다 1cm예요. 보이나요? 그렇지. 가로 1cm, 세로도 1cm, 높이도 1cm. 여러분은 1세제곱 센티미터의 실물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다음 물건 중에서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세요. 그렇지. 딱 봐도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각설탕처럼 생겼죠. 정육면체 모양인 걸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자, 쌤이 실물 보라고 한번 옆에 놔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자, 그렇지. 직육면체의 부피가 곧 쌓기나무의 수죠. 자, 얘는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개예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그럼 4cm. 자, 얘는 1세제곱센티미터.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씩 몇 층? 1층. 2층, 2층이니까 4, 2, 8 세제곱센티미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씩 1층, 2층이니까 8이 16 세제곱센티미터. 그렇지. 얘는 어때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4개씩.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네 묶임이니까 4, 4, 16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 녀석은 어때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하나, 둘, 셋, 넷, 네 묶음인데 이게 몇 층 있어요? 2층 있으니까 16 곱하기 2는 맞습니다. 32 세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삭기나무의 수를 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보세요.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한 층씩 차례로 세었어.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도 일일이 셀 필요가 없어. 그렇죠. 선생님이 일일이 세지 않았죠. 어떻게 세었어요? 맞아요. 4개씩, 뭐지? 4개, 4개가 놓여 있으니까 4개씩 하나, 둘, 셋, 넷, 4줄이니까 4개씩 네 묶음이라고 생각해서 4 곱하기 4 이런 형태로 빠르게 세웠죠. 자,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는구나. 그렇죠. 위에 쌓기 나면 보면 가로가 1cm에서 이 한 칸이 뭐지? 1cm죠. 1cm에서 2cm가 되니까 부피도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2배가 되었죠. 1에서 2로 2배가 되니까 부피도 4세제곱센티미터에서 8세제곱센티미터로 2배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가 몇 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니까 4cm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도 2cm에서 4cm로 2배가 되었으니까 그 부피도 어때요? 8세제곱센티미터에서 16세제곱센티미터로 2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각각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될까? 어디 한번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그렇지. 자, 보면, 그렇지. 이거는 방금 이야기했었죠. 가로가 2배가 되니까 몇 배가 됐어요? 맞아요. 2배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뭐까지 2배가 된다? 그렇다. 세로까지 2배가 된다. 세로가 원래 2cm였는데 얘도 2cm죠. 2cm였는데 세로가 어떻게 된다? 맞아요. 4cm가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가로, 세로 각각 2배가 됐더니 부피는 그렇죠. 4배가 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왜 이런 것들을 물어보냐면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또 1세제곱센티미터 실물을 여러분에게 놔두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주면요. 그렇지. 가로, 밑면의 가로가 몇 센티미터예요? 6cm죠? 이 6cm라는 말은 이 가로에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들어간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1세제곱센티미터가 6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1, 2, 3, 4, 5, 6이죠. 자, 6cm이면 6개가 들어갑니다. 자, 밑면의 세로가 4cm이죠. 4cm이기 때문에 어때요? 맞아요. 이 6개짜리가 몇 줄 있다?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줄 있다. 즉, 6개씩
6개씩 네묶음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곱셈으로 바꿔주면, 식으로 바꿔주면 6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러는데, 그렇지. 똑같이 높이가 몇 센티미터예요? 5cm니까, 이게 몇 층으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아요. 5cm이기 때문에 얘가 5층으로 쌓여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가 5층으로 쌓여 있어요? 그렇죠. 6 곱하기 4가 5층. 다시 말하면 6 곱하기 4는 얼마예요? 그렇죠. 24개씩 몇 묶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묶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식으로 고쳐 써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24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24 곱하기 5는 얼마예요? 그렇죠. 5, 4, 20, 5, 20, 1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모두 몇 개 있다? 그렇지. 120개 있다. 있는 곳 부피가 120 세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쌓기 남은 모두 몇 개 필요한가요? 그렇죠. 120개.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가요? 120 세제곱 센티미터.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아래에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직육면체의 부피는 무엇을 곱한 것이다? 그렇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를 구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에서 뭐였었죠? 맞아요. 직사각형의 넓이였었죠. 여기서 직사각형은 밑면이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밑면의 넓이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무엇이 나온다? 직육면체의 부피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봅시다. 그렇지.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죠? 자,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밑면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었죠. 그런데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모두 어때요? 모두 같죠. 모두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가로, 세로, 높이라고 할 필요 없이 어때요? 그렇지. 할 필요 없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해주면 정육면체의 부피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 한 모서리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뭐다?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과는 125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풀어주면요.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봅시다. 자, 이거는 그렇지. 여러분 곱하기만 잘하면 되는 문제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라 동영상을 잠깐 먼저 멈춰 놓고 여러분이 푼 다음에 선생님이 다 풀면 정답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2초 뒤에 정답을 하나씩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때요? 정육면체죠. 그래서 식을 써주면 15 곱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3375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녀석은 직육면체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면 20 곱하기 27 곱하기 6 해주면 얼마다? 그렇죠. 3240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자, 이 녀석도 직육면체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면요. 15 곱하기 40 곱하기 50 해주면 얼마다? 그렇다.
3만 세제곱센티미터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로 주어진다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단위 부피인 세제곱센티미터의 개수를 세는 활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1세제곱센티미터보다 더 큰 부피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고생했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